부탁드릴게요. 어, 그래서 이 affirmative action이 이런 거야.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흑인들은 몇백 년 동안 세그리게이션 정책 아시죠? 분리 정책 때문에 학교를 백인들하고 같이 못 다녔잖아. 얘네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안 받아줬단 말이야. 공부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고.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못 받아. 그러면 아이빌리그에 흑인들이 갔던 숫자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는 계속 가난에 대물림, 어떤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몇 년도에 들였다 그랬지? 1960년대에 이거를 들여와서 이제 흑인들의 숫자를 높여주는 거죠. 우리로 치면 농어촌 애들 더 많이 받아주는 형식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20년 전에 이제 이게 이런 정책을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누가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올린 거예요. 스프링 코트에. 근데 그때는 그게 기각됐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 사회가 불평등하니까 그게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판결한 거죠. 근데 20년 있다가 이게 케이스가 다시 올라갔어.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20년 지나서 언제까지 이걸 할 거냐, 이러고. 지금도 지금 계속 차별이 있다고 믿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케이스가 나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뭐, 그러니까 아시아나 그 흑인들이 받아지는 레이쇼 자체가 높은 거지. 백인들에 비해서 월등히. 그러면 점수가 훨씬 높았던 백인들이 떨어지고 더 낮은 흑인이나 아시안계의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런 걸 이제 불평등하다가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케이스가 올라가서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ffirmative action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없습니까? 한국 애들이 유학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알아?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뭐 성실히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어를 못 한다도 아니에요. 생각이 없다고 그 말을 진짜 제일 많이 해요. 왜냐면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견이라는 거는 틀린 게 없거든. 네 생각을 그냥 얘기해봐야 돼.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장치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뭐가 공평한 것 같아. 없는 게 공평한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사는 애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걔네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 너는 사립학원에 이미 가도 이미 사립학원의 선생님이 어떤 수준이야. 유학을 얼마나 오래 했고 학사 학위가 몇 개면 석사 학위가 몇 개인데 그냥 사립학원에 서울에 어디 목동에 학원에 갔는데 그냥 선생님이 질이 이렇잖아. 근데 시골에 있는 애들이 이런 질의 선생님을 학교에서도 못 보고 학원에서 못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교육 차이는 어떡할 건데? 걔네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너가 서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듯이. 그럼 그 어떤 갭은 어떻게 메꿀 건데? 지금 있는 로버트 시험이랑 그냥 시험이랑 약간 평균을 내는. 평균을 내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서울에서는 너가 5% 안에 들어야 서울대 갈 수 있다 하면 농어촌에서 30% 안에 들면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너는 서울에서 한 10,000명을 제껴야 돼. 1대 10,000명. 제끼고 서울대 가야 돼. 근데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한 30명만 제끼면 돼. 불공평해. 노력 때문에. 그럼 걔네가 태어난 환경. 걔는 교육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 그건 안 불공평해요. 그리고 시골에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선생님 오라고 해도 시골에 선생님 가냐고. 나도 안 가는데. 시골 의사도 안 가. 그거는. 왜, 아니, 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의견을 미는 게 아니야. 나는 니네 논리를 발전시키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시험을 적당히 어렵게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골 애들은. 시험 어렵게 내고 말고가 중요한 건가? 똑같은 시험을 볼 건데, 어차피?
근데 어떤 애들은 서울에 있는 애들은 지금 5% 안에 들어야 돼. 얘네 30% 하면 들면 서울대 간다니까. 모르겠어? 네. 그냥. 모르겠으니까 대법관이 이렇게 나뉘지. 9명이 6명 6대 3으로 나뉜 거 아니야. 왜냐면 흑인들은 시스템atically 이게 시스템적으로 못한 거 아니야, 교육을. 몇백 년 동안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면 이런 정책이 좀 오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지금 무슨 뭐 실력만 있으면 다 똑같이 갈 수 있는데 핑계다. 과연 그러한가. 6대 3으로 지금 나뉜 거고 미디어에서 이제 보면 찬성하지 않는 쪽이 많죠. 미디어 한번 볼까요? 음, Julia, what do we know at this point? Well, that's right. Affirmative action has been blocked both for private and public colleges. This is in the UNC case and in the Harvard case. We thought there may be a split where they might say that it's unconstitutional for public universities taking public money, but perhaps not for private. But they've said in both cases, college admissions cannot consider race as they try to diversify their student bodies. Now, this is overturning a 2003 opinion. overturning 2003 opinion 이랬죠. 그러니까 2003년에는 이게 기각됐어. By then Justice Sotomayor, who said at that time, we hope in 25 years we won't have to look at race as a consideration in college, but that's just not the makeup of our country right now. Well, it's been 20 years, and these justices have said that the court, according to this opinion today, that they think that race should no longer be a consideration as colleges try to diversify. 그러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은 레이스가 더 이상 다양성을 높이는데 레이스가 계속 작용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 가산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가산점을 더 준 거 아니야. 더 많이 뽑은 거고, 그죠? 근데 그런 걸 더 이상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Going back to oral arguments, we heard then from Chief Justice Roberts saying, look, he basically saw it as being more racist in violation of Title 14 to look at race in considering who should be admitted to college. Harvard tried to argue this is just like trying to get an oboe player on our orchestra. We would look out for oboe players just like we would look at race and trying to diversify our student body. At the time, Chief Justice Roberts said no, because we didn't have a civil war over oboe players and we did over race. This will, of course, have historic impacts going forward as colleges try to diversify their student bodies, looking at other things like geographical factors, poverty, any adversity that students have overcome, but they can no longer look at race. It's something that's already. 그러니까 학생이 overcome한 adversity, 그러니까 뭐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취약들 이런 거는 볼 수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더 이상 레이스를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버드 입장에서는 오버 플레이어를 뽑는 것처럼 비슷하지만 법원의 입장에서 그 대법관이 얘기하기는 아니다. 오버 플레이어 뽑는 거 가지고는 시빌 워가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는 레이스 때문에 일어난 거 맞다. 그러니까 레이스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다양성을 레이스로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Already happening in 8 states across the country. For example, 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the public system in California, they cannot look at race there. A lot of colleges have said it's been increasingly hard to keep their student bodies racially diverse. Hard to underestimate how big of a decision this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today. It may not be surprising given the composition of the court, but it will have long and lasting impacts on how colleges around the country diversify their student bodies without looking at race as a factor. 참 당연히 반대하고 나섰네 여기. 그죠? Welcome to the News Hour. The U.S. Supreme Court today dealt a major blow to affirmative action in higher education, striking down major blow를 쳤다가 무슨 말이야? 한 방을 날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에다가 지금 U.S. 코트가 한 방을 날렸다. 알겠죠? 그러니까 약자 우대 정책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race-conscious admissions programs at Harvard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In rulings divided along ideological lines, the court's 6-justice conservative majority said 싱크 안 맞네. the schools discriminated against white and Asian American applicants. 지금 6명의 법관들이 내린 판결에는 뭐라고요? 그 에이션이랑 그 뭐라 했죠? Conservative majority said the schools discriminated against white and Asian American 그러니까 Asian American이랑 White American한테 discriminate 차별을 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흑인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 거를 고려 안 했다고 이렇게 본 거죠. applicants by using race-conscious policies that benefited students from underrepresented backgrounds. Underrepresented background. 그러니까 대리를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흑인들 얘기하는 거죠. Systematically in America. Chief Justice John Roberts, who has long been skeptical of such policies, Who has been long been skeptical.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좀 회의적으로 본 거죠. 이런 정책에 대해서. authored the majority opinion. He wrote, 근데 이 사람이 백인이야.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오피니언 낸 사람이 백인이야. many universities have concluded wrongly that the touchstone of an individual's identity is not challenges bested, skills built, or lessons learned, but the color of their sk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does not tolerate that choice. 이건 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판결문에 나오기 때문에. This afternoon at the White House, President Joe Biden criticized the rulings and criticize 했다. said the country cannot abandon its pursuit of a more equal system of higher 그러니까 이꼴이라고 해서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걸 이꼴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판이 있으면 그걸 바르게 세우는 게 이꼴인 거죠. 출발선이 다르면 출발선을 같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꼴한 사회인 거지. 그렇게 보는 거지. 이해가요? higher education. I know today's court decision is a severe disappointment Severe disappointment. to so many people, including me. But we cannot let the decision be a permanent setback for the country. Permanent setback. setback은 이제 후퇴하는 거죠. We need to keep an open door of opportunities. We start our coverage tonight with NewsHour Supreme Court analyst Marcia Coyle. Marcia, it's great to have you here. Nice to be here, Jeff. And we should say this ruling was not unexpected, but the court twice upheld race-conscious college admissions programs in the past 20 years, to include as recently as 2016. Help us understand how this ruling today upends decades of its own precedents. Well, there has really been a fundamental divide on the court for almost 40 years 그러니까 40년간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의견이 있었나 봐요.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ace preferences. constitutionality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헌법의 위헌성 있죠. 그러니까 뭐 헌법의 합법성, constitutionality라는 말이 합법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게 합법인가, 합법성, 느긋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지. 위헌인가 아닌가 이해가요? The conservatives believe that they are unconstitutional. The liberal justices feel that race preferences that are benign, that do give benefits, are good. And the court has said that's one of the very, very few reasons that the Constitution will allow race preferences. So that's why today it did upend, in a sense, what it had been doing for many decades. I want to read upend. 거꾸로 가다. 뒤집다. 그럼 뒤집다가 3개나 나왔네. subvert랑 저 사람은 계속 그러더라고. 저기가 칠판인가 봐. 네, 좀 확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쓰고. Where is adhere to? 이거. 아무거나 써. abide by. 너 뭐 했는데? clean. cling to 하나 더 해놔야 돼. 안 돼. 저번에 어마이바에 없었는데. 그래? 난 저번에 그거 빙하. 미안해요. 쌤 그래도 네 개만 쓰면 맞는 걸로. 그래요. 그래요? cling to를 뺄게요 그럼. 그게 쉬운데. 아니 다른 애랑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클린트 쓰면 틀린 거예요?
아니 4개 안 쳐준다고. 어, 그 클릭 세이버 잤어요? 밴드랑 뭐였죠? Subverted, overturn. A bit more from Chief Justice Roberts' opinion. In the majority opinion, he notes nothing in this opinion should be construed as prohibiting universities from considering an applicant's discussion of how race affected his or her life, be it through discrimination, inspiration, or otherwise. 이 의견의 어떤 것도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prohibiting, 그러니까 university로 하여금 consider 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applicant의 how race가 affect 됐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race가 affect 할 수 있지 personal life를. 듀얼슨. 그 해석을 막는 건 아니다. So some people have taken that to mean that an applicant could write an essay about how race affected his or her life. But in the court's opinion, how does the use of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 practices run afoul of the Constitution? Well, they cannot use it as a factor in admissions. It can't be a dominant factor or the determinative factor. It cannot be a plus factor. It cannot be used in a negative way. But the court did sort of leave the door open, and I think everyone's going to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plays out.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스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만약에 에세이 누가 썼다 그러면 흑인이. 근데 이게 플러스 팩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입학 절차, 그러니까 입학 허가에서 이 사람 흑인이라서 조금 더 우대 정책을 해서 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네거티브하게 작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Two admissions applications or essays in which an applicant talks about or discusses how race really affected that person's life, whether inspirational or not. Justice Ketanji Brown Jackson recused herself from the Harvard case because she had served for years on one of Harvard's governing bodies, but she participated in the North Carolina case, and she wrote a scathing dissent, part of which reads this. scathing dissent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적어놨나 보다. 가차없는 비판이 통렬한 scathing 한 dissent 반대 의견 엄청나게 이제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거예요. Way. With let them eat cake obliviousness, today the majority pulls the ripcord and announces color blindness for all by legal fiat. But deeming race irrelevant in law does not make it so in life. 그런 거야. 자, we let them eat cake obvious obliviousness. 그 누구죠? 프랑스 혁명이 있었을 때 빵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퀸이 그러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라고 기억나요? 프랑스 혁명 때 기억 안 나? 어? 이 사람 누구지? 왜 내 이 사람이 생각 안 나지 이름이? 메리. 마리 앙뚜아네트. 이 사람이 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밥을 굶고 있다 빵을 못 먹는다니까 케이크를 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지? 그만큼 무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한 거야?
그 let them eat cake 하는 그런 무지함. 못봄으로 오늘날 majority pulls the ripcord 뭐야? ripcord. 낙하산띠. ripcord. 낙하산띠를 빼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무지로 그러니까 낙하를 해버린다는 거지. Announces the color blindness. 색맹, 뭐라고 해야 되지? color blindness. 색소맹? Perceived certain colors. 색을 보지 못함. OVS 무지함서 돼요. For all. By legal fiat. But deeming race irrelevant in law does not make it so in life. 인종을 법에서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실제 삶에서 그렇지 않다. Color blindness for all. Color blindness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흑인을 못 보게 하는 건가? Color blindness.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의 차이를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등하다고 착각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평등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진짜 인종이 법에서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지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이죠. 이게 지금 무지다. Tell us more about what she wrote alongside what we heard from Justice Sonia Sotomayor, who also dissented. Well, both of them believe that there's nothing in the text of the 14th Amendment that prohibits racial preferences or race-conscious measures. And they both oppose this idea of a colorblind constitution. This is something Justice Thomas has been advocating for decades. In fact, today was sort of his crowning achievement that it's finally been recognized by the majority. Justice Jackson used her dissent to very specifically address how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s admissions policy worked and how its policy has really inured to the benefit of everybody, not just those students who were getting the racial preference. And she also felt, as Justice Sotomayor did, that the court was ignoring the facts of life on the ground in order to impose this colorblind rule. Marcia Coyle, thank you so much for your...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color blind rule이라고 했으니까 색을 못 보는 그러니까 색 구별이 없는 게 평등하다고 믿는 게 지금 color blind rule인 거지. 근데 어쨌든 실제 삶은 다르다. 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랑 지금 실제 느껴지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있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사람 반대 의견은. 무관심이라면 얘는 무지라고 봐야 되는데. 염두에 없음. 타정성은 뭐예요? 기준. 시금석. Alrighty.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레이딕스 가봅시다. 어디가 어려운데. 오늘 왜 이래? 레이딕스 오늘 어려워? 네. 150? 2번? 아, 스토마라. 스토마. 기공. 네, 그 영상을 하면서 보고 나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고. 보긴 했는데 적질 않았어. 왜 그랬어요? 아, 적지 말라고 돼 있었어, 내가. 네? 1회 시청이라고 돼 있잖아. 저 진짜 굉장히 어렵던데. 그랬어? 네. 그냥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단어가 너무 많아. Number 2.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geology class. Wait. Okay, so wait. 공책. 이거 틀렸어. 됐다. Okay, so, Dr. McElwain, a field museum scientist, has developed a new method of understanding the past elevation of land surfaces by observing the stomata of plants. Stomata, which, as we know, are tiny openings on the surface of leaves, help plants absorb necessary gases, including, carbon dioxide for photosynthesis. And as we know, carbon dioxide and other gases are less dense at higher altitudes, which means that the plants in the higher mountains have more stomata to survive. So, what Dr. McElwain came up with is, by counting fossil plant stomata, we can estimate the elevation at which the fossil plant once lived. With historical and modern collections of, let me see. Oh yes, California black oak leaves, which grow at a wide range of altitudes, she proved her new method is effective with a much lower error rate than existing methods. 스토마라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어느 고도에서 식물이 살았는지? 어느 고도에서 식물이 살았는지 어떻게 알려주는데요? 스토마타가? 그거의 수. 높은 고도에서 하면 스토마라가 많이. 높은 고도에 살면 스토마타가 많다고? 왜? CO2가 레스 덴스한데 왜 스토마타가 많죠? 레스 덴스에서 스토마타가 밀도가 작으니까. CO2가 레스 덴스해서 왜 스토마타가 많아지냐고. 생존하려고. Wayne came up with is, by counting fossil plant stomata, we can estimate the elevation at which the fossil plant once lived. With historical and modern collections of, and as we know, carbon dioxide and other gases are less dense at higher altitudes, which means that the plants in the higher mountains have more stomata to survive.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위에가 적잖아. 그러면 식물이 더 기공을 많이 해서 최대한 흡수를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입증한 게 뭐예요? 뭘로 입증했어? 캘리포니아 블랙 오크 트리로. 그러면 얘가 왜 입증이 되는데? 어떻게 입증하는데? range, 얘가 레인지가 어떤데? diverse. 다이버스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사는 거죠. 똑같은 식물이 거기서 살면 기공이 똑같아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기공이 많았고 어떤 거는 작았다는 거지. 그걸 보고 고도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50페이지의 2번의 답은 C가 맞죠? 그래서 뭘 정리하셔야 돼? 거기 정리하세요. 기공의 숫자는 식물의 고도를 알려주는데 식물의 고도는 어떻게 알려주는 건데? 높은 고도에서는 이산화탄소 양이 적고 낮은 곳은 이산화탄소 양이 많고 이산화탄소에 적다는 거는 기공의 양이 많다는 거. 그러면 식물이 기공의 양이 많으면 얘는 높은 고도에 살았다는 거죠. 높은 곳이 CO2가 기본이 많다고. 일회 시청 이거는 뭐 보셨잖아요, 그죠? 클로로필 이런 것도 보셨죠? 안 봤어? 보려고 했는데. Oh no. 집에서 봤어. We gotta watch this. 집에서 봤어. 안 돼. 시험 문제 나오거든. 네? 아?
뭔가가 나와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So we know that plants make their own food through photosynthesis. But how does a plant get together the ingredients it needs for this? Sunlight, carbon dioxide, and water, and then combine those to create glucose and oxygen? Well, that's what leaves are for. A leaf is like a plant's food factory, and its parts work together to get the reactants into one place so that photosynthesis can happen. Let's start with sunlight. Have a look at a leaf. The top of it is exposed to the most light, so the cells specialized for trapping light are on top. These cells are called palisade mesophyll, and they're packed full of chlorophyll, the green chemical that plants use to absorb light. That's why the top side of the leaf is darker than the bottom side. You should also note that most leaves have a large surface area, so they can trap as much sunlight as possible. What else do we need for photosynthesis? Carbon dioxide. That's where the bottom of the leaf comes in. It's got these little pores called stomata, which open up so carbon dioxide can diffuse into the leaf. They're controlled by sausage-shaped guard cells, which open up to let carbon dioxide in, but they can also close the stomata to prevent other things like water from escaping. So the carbon dioxide comes in through the stomata, makes its way through the gaps in an airy layer of cells called the spongy mesophyll at the bottom part of the leaf, and then heads up to the palisade layer for photosynthesis. Leaves are thin so that the carbon dioxide won't have too far to travel. So we've got sunlight and carbon dioxide now. What's left? Water. Water comes up through the roots and stem and enters the leaf through a vascular bundle, which contains a hollow tube for water transport called the xylem. Look at how the vascular bundle spreads out in the leaf to form veins so that it can spread water throughout. So now the leaf's palisade cells have water, carbon dioxide, and sunlight. All they need to photosynthesize and make glucose, their food, and oxygen. But how does the leaf prevent unwanted intruders like bacteria from getting in and stop important reactants from escaping? Above the palisade mesophyll and below the spongy mesophyll are epidermis cells, which produce a waxy coating called the cuticle. The cuticle seals up the leaf so that the only way in and out is through the stomata, which are regulated by those guard cells. Now let's go back through the parts of a leaf, from top to bottom. We've got the thin, waxy cuticle, then the epidermis cells. These basically make up the leaf's skin. Then comes the chlorophyll-rich palisade mesophyll, where the bulk of photosynthesis occurs. Below that's the spongy mesophyll, which have plenty of space in between them for reactants to move through. Through that space stretches the vascular bundle, with xylem to transport water and phloem, which transports sugars after photosynthesis. And below that, we've got another layer of epidermis and cuticle. Spaced around the lower epidermis and the cuticle are the stomata, with guard cells on either side. Leaves come in all different shapes and sizes. Look at a cabbage leaf and an oak tree leaf. But most of them have these same parts in common, which allow them to get their reactants in and perform photosynthesis. 나쁘지 않죠? 나쁜데요. 나빠요. 뭐가 나빠요? 뭐라는 건지. 너무 괜찮은데? 오늘 왜 이래? 제가 그 137페이지 보세요. 137페이지. 역대급 보고 망할 것 같아. 진짜 아닌데. 아, 이거. 이거 안 했어요? Barbaric literature. 아, 기사도 문학. Listening Practice 3. Listen to part of a lecture in a literature class. During the medieval period, French literature was dominated by a genre that we refer to as chivalric literature. Now, can anybody tell me what the two, predominant forms of French chivalric literature were? I'm not sure, but romance? Yes, chivalric romance. That's one. But do you know what came before chivalric romances? Anybody? Before chivalric romances, there were the chansons de geste, which means songs of heroic deeds in Old French. These epic poems date back to the late 11th century, with chivalric romance coming along about 100 years later.
Now, the line between these two styles is loosely defined and sometimes blurred, but we can identify some basic contrasting characteristics. For example, the chansons de geste were written to be sung by performers known as troubadours, but chivalric romances were designed to be read in private rather than performed publicly. And while the writers of these chivalric romances were mostly well-known figures, most early chansons de geste were written anonymously. And as for theme, well, chansons de geste usually concerned battles fought by knights and their courage, perhaps because there were major wars in French military history, such as the Crusades. The intent was to inspire patriotism among their listeners, but as the Crusades ended, romance took over as the primary theme. While the chivalric romances also revolved around valiant knights, the genre focused more on themes of courtly love and emphasized emotions over actions. Number 1. What is the lecture mainly about? Number 2. According to the professor. No. 그래서 chivalric literature 두 가지를 얘기해보세요. 세부적 문학. 샹숑 드제스트랑 chivalric romance 있죠. 그 두 개의 구분은 어떻게 했죠? 100년 차이 나고 또 작가가 하나는 어너니머스하고 하나는 페이머스하고 목적이 하나는 목적이 bravery를 막 집어넣는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는 없고 목적이 없죠. 주제가 brave한 soldiers들, 뭐 courageous한 것들, 뭐 knight들 이런 거 나왔다면 하나는 courtly love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구분이 잘 안 된다는 표현이 있었죠. 사실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된다. loosely defined 됐다, blur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contrasting characteristics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훈시죠 얘가. 그 다음에 트러바도어가 음유신, valiant가 용맹한, 왜 이렇게 힘들죠? 힘들어? 네. 안 힘든데? 중점. 용맹한 사람이 주제로 나온다 해도 내용이 뭐 중심이었다? courtly love 중심이었다 이거죠. 인스를 고치시키다, 부여하다, 집어넣다. 만장일치가 영어로 뭐였지? 나 왜 계속 갑자기 어나니머스랑 헷갈리지? 근데 오늘 unanimous. unanimous랑 anonymous랑. 배고파. chivalric literature는 이 정도 됐고, 그럼 137페이지. 1번 답은? D. popular styles가 뭔데요? popular styles of literature? chivalric literature죠. 그 안에서 두 가지가 더 구체적으로 되는데 그게 뭐죠? 샹숑 드제스트랑 chivalric romance 이렇게 두 개 적어놓고 여기 있잖아. 한국어로 쓸래요. 싫어. 여기 있잖아 여기. 스펠링 나오는 거 아니겠죠? 아니야. 너무 긴데. 설마 무훈시 이런 거를 내겠어 내가? 누군지요? 무훈시. 누군지라는. 2번.
아, 잠시만요. 네. 왜 안 해? 이거는 뭐야? 아, 네. 응. And a series of epic words는 뭐 얘기하는 거야? 다시. 아, 그거 멋진 거. 응? 아니 그러니까 비번의 뜻이 뭔데? 저거 크루세이. The Crusades, 아. 그죠? 응. The Crusades라고 옆에 적어놔야죠. 십자가자들이요. 샹숑드 제스트는 뭐죠? 3번? A D. AD? 시발 로맨스가 나머지 BC. 어, 이제 5분 동안 공부하고 네. 5분 동안 chivalric romance, 그러니까 리터처에 관한 내용을 비디오로 하나 더 볼래? 아니면 그 식물 아까 그 아, 파슬에 관한 연구를 하나 더 볼래요? 짧은 걸로 짧은 거? 님. 1분짜리. 이거를 봅시다 그러면. 네. 2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거 간단한. 너네 그 영상 봤어 이거? 기억이 안 기억이 나. 안 나요. 헐, 이게 더 중요한 영상인데. 근데 내가 너 보라고 한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보다 만 것 같은데.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근데 발표했어요. 11분짜리. When you hear the word chivalry today, 아, two things 봤어요. probably pop into your Think of chivalry, and you might imagine knights in shining armor and damsels in distress. Chivalry originated in ideals associated with a knight's code of conduct. Over time, it came to more broadly represent a model for the behavior and moral principles of the upper classes. We can think of chivalry as a code of honor that really came to fruition in the 11th and 12th centuries. And many of the values that chivalry championed are things that we still value today. Loyalty, bravery, protection of the weak. Chivalry wasn't just about gallant acts meant to impress a princess. It widely affected culture, from love relationships to hunting, fashion to law. This illustrated E is contained within a medieval law book. You see two knights on horses facing one another. They are about to settle a disagreement over a debt. Hunting was a chance to improve oneself physically and mentally, not unlike the goals of chivalry. It's typical in these stories that there is an aristocrat or a knight who is in love with a woman of a higher social standing that's already married. It was thought that the man's love for this higher standing woman would have had a civilizing effect on him. The Code of Honor provided a means for aristocrats to kind of move up the social ladder. If they knew these rules, if they knew how to behave in a tournament, or how to dress for a banquet, then that was a way of displaying one's social standing. 아, 되게 웃긴다. 우리나라는 신데렐라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얘네는 남자가 거꾸로 되는 케이스가 있네, 그지? 밑에 계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판타지가 있고. But it's the nature of having rules like this that certain people are left out of that club. Because we have such romantic notions of what chivalry is, we don't tend to think of the practical consequences of chivalry during this period. 그치네. Alrighty. 안 돼. 오늘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뭘 끝나? 이번에 6개를 도전했는데.
일단은 얘를 종료시킵시다. 세계의